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다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그래프와 정비례, 반비례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그래프를 보면요. 그래프요. 변수, 이렇게 해서 변수. 우리가 x, y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가지는 문자. 자, 변수에 상반되는 개념이 상수예요. 상수는 고정된 값입니다. 보통 이제 A, B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이제 변수는 X, Y 이런 문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숫자는 당연히 상수예요. 3, 구체적인 딱 정해진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상수입니다. 자, 그래프는요. 그래프.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여 그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낸 점, 직선 또는 곡선을 그래프라고 한다. 보면요. 이 직선, 곡선들이 다 점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어요. 점들의 모임. 그래서 점들의 모임을 보통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유리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여 그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전체 상황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있어요. 서로 관계가 있는 두 변수 x, y의 순서상 x, 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모두 나타낸다.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그래프를 이제 이해할 때 그래프의 이해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 관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자,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는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자, 요 점들을 보면요. 요 점하고 일단 요 점을 이렇게 볼게요.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을 비교할 때 x 좌표가 증가하죠. 그렇죠? x좌표가 증가할 때 y값도 요 y값에서 요 y값으로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게 되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합니다.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는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 이제 증가함수 그래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반대 상황, 즉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요.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는 반대 상황이 되겠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게 돼요. x값이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모양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그래프를 주기적으로 변하는 두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고요. 이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바뀐다 해서 나중에 주기함수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 모양이 이렇게 바꿔 우리 파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면 모양이 여기 끊어보면은 똑같죠. 이 모양이 이렇게 여기도 있다고 볼까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x값을 2배한 y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x의 값을 2배한 y값. 표를 완성하고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라. 자, x값을 2배한 것이 y값이 된대요. 2배 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 0은 2배해도 0이고요. 얘는 2, 4. 자,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 이 점이 됩니다. 그리고 0일 때 0, 0,0. 1일 때 2. x가 1일 때 y가 2. 이 점이 되고요. 2,4. x가 2일 때 y는 4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자, 윤희는 집에서 출발하여 900m 떨어진 서점에 갔다. 그래프는 집에서 출발한 지 x분 후에 집에서 윤희가 위치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ym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자, 5분 동안에는 쭉 거리가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5분 동안에는 앞으로 걸어간 거죠. 5분에서 10분은 어떤가요? 이 상황이 뭘까요? 이렇게. 위치가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5분에서 10분은 예를 들어 이 5분 동안은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5분부터 15분까지 쭉 다시 또 걸어가서 여기 서점까지 도착을 했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2번 출발하여 5분 동안 이동한 거리. 자, 5분 동안 처음부터 5분 동안은 얼마? 400m 갔죠. 여기 0부터 400까지 갔으니까 우리는 400에서 0을 빼서 400 이렇게 됩니다. 미터. 3번에 서점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 서점이 900m 여기죠. 이 지점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 15분입니다. 정지하고 있던 시간 여기.
5부터 10분 사이니까 10에서 5 뺀 5분. 자,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정비례와 반비례를 배울 건데요. 정비례의 뜻이 뭐냐면 정의입니다. 뜻.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2배, 3배, 4배 이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을 때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정비례의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정비례의 관계식을 보면 y가 x에 정비례하면 x, y 사이의 관계는 y는 ax 그리고 a는 0이 아닌 상수고요. a꼴로 나타내어진다. 그래서 이 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y는 ax n은 0 아니고요. 이게 바로 정비례 관계식입니다. 수학에서는 이제 앞으로 정비례 그러면은 이 수학에서는 이 수식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정비례는 바로 얘를 의미하는구나. y는 ax. 자, 그리고요, 또. 자, 이 식을 만약에 양변을 x로 나눠봐요. x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x분의 y는 a.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요것도 정비례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x분의 y가 어떤 일정한 상수예요. 고정된 값, a 값이. 이런 관계를 만족해도 우리가 정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례 관계에 y는 a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y는 x 그래프를 보게요. 이렇게 x축, y축이고요. x가 0이면은 y도 0 나오고요. x가 1이면 y도 1이죠. 1,1. x가 2면요. x가 2면은 y도 2가 나오죠. 2,2. 여기입니다. 3이면 3,3. 쭉 계속 갈 거고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 여기가 나와요. x가 마이너스 2면 y도 마이너스 2. 여기. 그래서 이걸 다 이으면은 여기 지금 제가 정수만 찍었지만 뭐 1.5도 있겠죠. 1.5면 y도 1.5. 요 사이도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이으면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y는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가 y가 2x인 경우 한번 볼게요. 2x면요. x가 0일 때 y가 0 나오고요. x가 1이면 y 값이 2가 나와요. 1,2 이렇게. 2면은 y는 4. 이렇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랑 구분을 좀 해봐야 돼요. 같이 그려볼게요. y는 2x를 여기다 같이 그려보면 1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어떤가요? 이게 1일 때는 요거 했으면 2 커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쵸? 이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y는 3x, y는 만약에 3x 그리면요 더 위로 올라갑니다. 1,3 지나가요. 저만 이렇게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y는 뭐 100x 그러면 x가 1일 때 저 100 위, 거의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값이 커지니까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직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머릿속에 동영상을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자, 그리고 y는 만약에 자 2분의 1x 이렇게 요 값이 1보다 작은 거. 자, 요거 보면은 x가 0일 땐 똑같이 0이고요. x가 2를 가져야지 비로소 y 값이 1 나옵니다. 2일 때 1, 2,1. 4 대입하면 2가 나오고 이렇게. 또 쭉 이어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작아지니까 아까 1, 요건 1일 거고 2분의 1이죠. 뭐 3분의 1, 4분의 1 작아지면 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상태가 뭐냐면 즉 a 값이요 커지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죠. 이렇게 이쪽 방향. 커지면 이쪽 방향, 커지면 이쪽 방향, 작아지면 이쪽 방향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커지면 y축에 가까워지고요. 작아지면 x축으로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 4분면하고 지금 3, 4분면만 지나죠. 1, 4분면과 3, 4분면 그리고 원점은 다 꼭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직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y는 우리가 자 지금 ax 문자로 놓고도 이 특징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a가 0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자,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고요. 또 원점은 꼭 지나고요.
그리고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x축에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음수인 경우 한번 볼게요. 좀 지우고 볼게요. 자, y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볼게요. 자, 음수일 때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비교를 다 해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x는요, x가 0일 때 0, x가 1이면 y 값이 마이너스 1, 여기 찍혀요. x가 2면 y는 마이너스 2에서 여기 찍힙니다. 이렇게. x가 이제 음수일 때 마이너스 1이면 y 값이 1 나와서 여기.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2x를 그려볼게요. 같이 그려볼게요. x가 1일 때 1이면 y는 마이너스 2, 여기 찍혀요. 2면은 마이너스 4, 더 밑으로 내려가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 값은 2, 여기 찍힙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3x면 또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여기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이쪽 값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면은 1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커지면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볼게요. 이걸 x가 1일 때, 2일 때 볼까? 2면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여길 지나요. 그리고 보통 이거는 이제 특징이 다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점 하나만 나중에 찍어보면, 아, 여기랑 여기 지나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가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음수기 때문에 여기는 값이 커지는 거죠. 그쵸? 값이 커지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y는 자 0 곱하기 x,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비례 함수라고는 안 그래요. 0이 아닐 때 보지만 0일 때는 y는 0 그러면요, x가 어떤 순간에 y가 다 0이 돼요. 그래서 이게 x축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요 a 값에 따라서 특징을 좀 볼게요. y는 ax 할 때, 지금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이게 지금 음수일 때입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 특징이 또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죠. 그리고 여기 2, 4분면하고 4, 4분면 2, 4분면하고 4, 4분면을 지나고요. 자, 이때는 a 값이 자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 가까워져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축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보면 좀 상황이 조금 안 맞아요. 한 번에 말하기 애매해요. 양수일 때는 작아질수록 x축이고요. 음수일 때는 작아질수록 y축에 가까워져요. 요거를 같이 한 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상황이 어떤 거냐면, a 값이 작을 때부터, 자, 작을 때부터 클 때까지 쫙 연속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a 값이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10,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이렇게 쭉 이렇게 돼요. 점점. 하다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딱 가운데예요. 마이너스 1이면 또 가운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다가요, 0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x축이 돼요. 그리고 양수가 돼서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점점 커져서 y가 1, a가 1이요. 여기가 2분의 1, 1, 더 커지면 2, 3, 4, 그래서 계속 커지면 이렇게 돼요. 결국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직선이. 그쵸? a 값이 커지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감각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a 값이 커지면서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음수일 때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거죠.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양수일 때는 이렇게 위 증가하는구나. 그러면서 지나는 4분면도 음수일 때는 2와 4, 4분면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양수일 때는 3, 4분면과 1, 4분면을 지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할 때 우리 축에 어떻게 가까워지냐 그럴 때 절대값으로 얘기하면 편한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 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요. 클수록 예를 들어 이거 10이고요. 마이너스 10이고 이것도 플러스 10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크면 이렇게. 크면 클수록 어디? y축에 가까워지는 그래프. 절대값 a가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호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걸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절대값 a가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변수 x, y 사이 관계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습니다. y가 x에 정비례하는지 말하라. 같이 볼게요.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정비례하는 정의가 x가 만약에 2배, 3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때 y도 2배, 3배, 4배 되냐 이거죠. 되죠? 되니까 정비례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관계식을 찾아보는 게 더 편해요. 예를 들어서 y는 ax, 우리 정비례 그러면 이 자체가 정비례라고 그랬죠? 요 식을 만족하면 정비례가 되는 겁니다. a가 0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x가 1일 때 y가 3, 1일 때 3이 나오려면 a 값이 3이죠. 이렇게 요 식이 나머지도 만족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2일 때 6, 2일 때 6 맞죠? 3이면 9 이것도 맞고 4면 12 맞죠? 관계식은 이렇게 되고 정비례도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비례 관계 y는 2분의 1x. 이 정비례는 국어예요. 국어. 그쵸? 한글, 국어 이렇게 된 거고 영어로 쓰면 뭔가 있겠죠. 그리고 2분의 이 수식이 수학에서도 이 식도의 언어입니다. 언어. 수학에서 다루는 언어. 수학에서 정비례라는 건 바로 그냥 이 관계식이에요. y는 ax. 정비례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배웠으면. 이거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여라. 두 변수 x, y에 대하여 다음표를 완성하라. x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되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0은 0, 2 대입하면 1,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x 값이 마이너스 4부터 4일 때 그래프를 그려라. 자, 마이너스 4일 때 y가 마이너스 2예요.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마이너스 2 만나는 지점 이렇게. 그쵸? 근데 빨리 갈 때 어떻게 한다? 그냥 x축으로 마이너스 4 찾은 다음에 여기서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바로 내려와서 찾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밑으로 한 칸 내려가면 여기 0,0, 2,1, 2일 때 1 올라가면 여기 4,2, 4, 2 여기 그래프. 이게 그래프 그린 거예요. 요 점에 요것만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 좌표는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선이 있을 때 이렇게 그린 건 이거는 그냥 이 좌표를 나타내는 거고 실제 점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구분을 하면 돼요. 두 개를. 요 점만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제 보면은 자, x의 값이 범위가 수 전체일 때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거는 이제 점인 거고요. 수 전체면은 지금 요거 말고도 그 다음에 자 여기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위에 표에서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대입했을 때고요. 요 사이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 다 점을 찍으면은 뭐다? 이렇게 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점을 찍으면 이렇게 이어지는 섬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x값이 범위가 수 전체일 때 다음 x와 y 사이에 그래프를 그려라. y는 마이너스 2x 보겠습니다. 자, 요거 뭐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0,0 이렇게 되고요.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2는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 전체니까 여기를 쭉 이으면 되겠죠. 이렇게 답이 됩니다. 11번 y는 x. 자, x가 0일 때 0이고요. x값이 1이면 1 나오죠. 1,1. 2면 2, 3이면 3. 여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이것도 쭉 이으면은 수 전체니까 이렇게 쭉 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12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x가 0이면 y도 0 나오죠. 똑같이 이렇게 0,0 지나고요. x가 2일 때문에 볼게요. 2 집어넣으면 약분되고 y는 마이너스 1. 즉 2, 마이너스 1 이렇게.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다음에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쭉 이으면 돼요.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요. 그림과 같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나타내는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했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거 정비례구나. y는 ax구나 라고 해서 이 식을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 자, 여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정비례란 말이 있거나 또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림 자체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주어지면 식은 y는 ax구나. 그래서 a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정보가 있죠? 원점은 벌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나머지 1,3, 1, 3 만족하려면 a 값이 3이면 되겠죠? y는 3x가 요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요. x가 4분의 7, y가 7이에요. 이걸 대입을 합니다. y가 마이너스 7은 x가 4분의 7이니까 a 곱하기 4분의 7. 그래서 a 값 구해보면요. 넘어가면 되겠죠? 7 먼저 이렇게 나눠버리고 4가 L로 가면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4x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답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비례 보겠습니다. 반비례. 반비례는요, 두 변수 x, y 대 x 값이 2배, 여기 있죠. 2배, 3배, 4배 이렇게 가면서 y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역수죠. 그쵸? 역수 관계 있는 거. 이럴 때 y는 x에 반비례 한다고 한다.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반비례 관계식은요, 그래서 y는 x분의 a 이렇게 돼요. y는 x분의 a. a는 0이 아닌 상수고요. 요게 바로 반비례다. 라고 또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x를 곱해보면요. 이렇게 x, y는 a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찾아놔요. 같이. 이것도 반비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면요. x 값이 2배, 3배 이렇게 바뀌면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y 반비례 관계요. y는 x분의 a 이 그래프 제가 그리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반비례 그래프 보겠습니다. y는 x분의 a. 자,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집어넣어 가면서 한번 볼게요. x분의 6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x분의 6은요. x값이 1이면 y값이 6이 나와요. 이렇게. x가 2면 y값이 3이 나옵니다. 자, x가 3이면 y값이 2가 나오고요. 또 쭉 가서 x가 6이면 y값이 1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y값이 뭐 한 12, 뭐 이렇게 12다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x가 커져도요, 이 값이 음수가 안 나와요. 그쵸? 뭐 100분의 6, 뭐 1000분의 6, 만분의 6개도 0으로 가까워지긴 하지만 0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리면 중요해요. 이렇게 가서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쪽이 잘 보세요. 이쪽이 아무리 가도 뭐다? 0에 가까워지긴 가까워지지만 뭐다? 0, 즉 x축하고 만나진 않아요.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쭉 가면은 x값이 작아져요. 만약에 0.1이다. 0.1분의 6 그러면 이게 60이 돼요. 0.1일 땐 60, 저 위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도 이 y축하고 또 만나진 않아요. 자, 이렇게 돼요. 모양이. 그리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6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 이것도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1. 이쪽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하고 보면은요. 요게 자,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쌍곡선이라고 해요. 용어는. 쌍곡선이 그려져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쌍곡선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값이 6이 아니라 다른 걸로 볼게요. 이제 a 값이 뭐 좀 더 작아졌다. x분의 뭐 한 1로 볼까요? 1.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가 이건 1일 때 1,1 이렇게 나오고요. 2면 2분의 1, 3이면 3분의 1 이렇게 쭉 가고요. 2분의 1일 때 2가 나와요. 3분의 1이면 3.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x축, y축하고는 안 만나요. 음수일 때도 해보면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특징이 자 보면은 6일 때 아까 이게 6일 때였어요. 6일 때고 얘가 지금 1일 때죠. 이 a 값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작아지니까 이 축에 더 가까워집니다. 자, 이것도 결론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이 a의 절대값이 자, 문제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게 멀어져요.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가까워져. 원점에서 멀어지고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원점에 가까워집니다.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또 축에도 가까워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질수록 이렇게 되고 작아질수록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모양을 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반비례 함수의 일단 특징은 자,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인 쌍곡선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a 값이 지금 양수일 때 그림 보여드린 겁니다. 양수일 때 1, 4분면과 3, 4분면 지나고요. 그리고 이제 음수일 때는 반대로 이렇게 지나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져요.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원점에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음수일 때 한번 그려볼게요. x분의 마이너스 6 아래쪽에 그려보겠습니다. x가 1이면요. y가 마이너스 6 나와요. 1일 때 마이너스 6 이 아래쪽에 이렇게 2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빨리 그려볼게요. 3이면 마이너스 2. 이 그래프가 이런 식이 돼요. 또 마이너스 1일 때는 6.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보면요. 음수일 때는 어느 쪽?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그런 쌍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요 절대값이요. y가 만약에 x분의 마이너스 1, 절대값이 작아지면은 요 안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고요. 절대값이 작으면 원점에 가까워집니다. 원점에 가까워진다고 해도 되고 축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관련된 문제 좀 보겠습니다. 두 변수 x, y 사이 관계가 표와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습니다. x가 보니까 뭐 2배 요게 2배, 4배, 8배죠. 그러니까 요거는 8이 4니까 2분의 1배, 4분의 1배, 8분의 1배.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맞죠? 근데 요것보다도 그냥 식으로 보는 게 낫다고 그랬죠? 관계식을 구하라. 그럼 곱해보세요, 이렇게. 곱하면은 8. 이것도 8, 8, 8. 자, x, y가 8이죠. 반비례는요, 이렇게 안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답을 쓸 때는 y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넘겨서 x분의 8. 관계식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이 반비례를 알아낼 때는 두 식을 곱해보는 거예요. 곱해서 어떤 일정한 수가 나오면 반비례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4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두 변수 x, y에 대하여 다음 표를 완성하라. x가 마이너스 4일 때요. 마이너스 4 대입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1 대입하면은 1분의 4는 4, 2 대입하면 2분의 4는 2, 4 대입하면 1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거 일 때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습니다. 자, x 값이 요 값만 일 때예요. 그럴 때면 점으로만 표시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여기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이거 보시면 돼요. 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 여기인데 그림 좀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 때 4, 1,4, 2일 때 2, 4일 때 1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만 표시를 하면 돼요. 그리고 19번은요. x값 범위가 수 전체일 때의 그래프. 전체면은 아까는 그 점만 표시했죠. 이렇게 점만 표시했는데 이번에는 이 점뿐만 아니라 뭐다? 그 중간중간에 값들도 다 대입하라는 거죠.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면 여기 부드럽게 이어가지고요. 곡선을 모양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이쪽에서 그리니까 잘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이쪽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실제 나아가면 더 이렇게 쭉 x축과 안 만나는 겁니다. 이것도 y축과 안 만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x값 범위가 수 전체일 때 다음 x,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라. 20번이요. y는 x분의 2. 자, 보겠습니다. x가 1일 때 1 대입하면 y가 2 나오죠. 1,2 이렇게 되고요. x가 2면 2 대입해보면 여기 2 대입하면 2 여기가 1, 2,1 이렇게 되고요. 한 4 정도 대입해볼까요? 4 대입하면은 2분의 1 되겠죠? 4,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2분의 1도 한번 대입해보세요. 2분의 1분의 2 그럼 이건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곱해서 1로 가고 이렇게 곱한 거 분자로 가면 4 그래서 2분의 1일 때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수 전체니까요. 이걸 부드럽게 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도 해줘야 돼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4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것도 부드럽게 이어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21번이에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2 자, 이거 x가 1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2 나오죠. 1일 때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요점이 되는 겁니다. 1,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2 대입해보면요. 이거는 마이너스 1 나오죠. 2, 마이너스 1 이렇게 4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음수일 때도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일 때 2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면은 1 이것도 마이너스 4면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으면 4
이것도 부드럽게 이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음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아까 이건 양수였죠? 양수는 이쪽 방향. 양수일 때는 1, 4분면과 3, 4분면. 음수일 때는 2, 4분면과 4, 4분면으로 모양이 그려집니다. 자, 22번. y는 x분의 1. 자, 이거는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그려지겠죠? 1 대입하면은 1,1 여기 찍히고요. 2 대입하면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고요. 2분의 1 대입하면 여기 2가 나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것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음수일 때도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2분의 1 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축에 더 가까워졌죠? 축에 더 가까워졌어요. 이 절대값이 2인데 2가 이렇게 1로 바뀌었잖아요. 값이 작아지면은 축에 가까워집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원점에 대해 대칭인 곡선에 나타나는 관계식을 구하라. 대칭인 곡선, 여기 반비례라는 말을 원래는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곡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비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원점에 대해 대칭인 자, 반비례 곡선에 나타나는 관계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반비례는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원래식은 y는 x분의 a 이렇게 합니다. 여기 xy에 2하고 10쯤으로 구해도 되지만 똑같은 식의 xy는 a 이것도 있다 그랬죠? 반비례는 얘가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특히 있으면요. 그냥 2하고 10이니까 2하고 10 곱하면 a 값이 얼마다? 20이구나.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 y는 답은 x분의 20이다. 이렇게. 둘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반비례식은 요겁니다. 정의는. 근데 이것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같이 외우고 계세요. 자, 이렇게 되고요. 24번. 두 번째는요. 이것도 두 개 곱해요.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y는 x분의 마이너스 12.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 개에 500원인 사과 X개의 가격을 Y1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자, 한 개에 500원짜리 사과 X개를 샀습니다. 그때 가격 Y1. 그럼 X, Y 사이 관계식을 나타내라. 이 Y가요. 가격이 500원짜리 X개 샀으니까 500X가 되겠죠. 이렇게 500 곱하기 X 이렇게 된 겁니다. 식을 쓰고 나니까 이 모양이 Y는 AX 모양이 나오죠. 그쵸? A 값이 500인 이 모양. 그래서 정비례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26번이요. 구매한 사과의 가격이 2,500원일 때 구매한 사과의 개수를 구하라. 가격이 y죠. y 값이 여기 2,500원입니다. 이걸 대입을 하면 되겠죠. 2,500은 500x 500 나누면은 x는 5 나오겠죠. 5개 이렇게입니다. 다음 문제요. 시속 ykm의 속력으로 거리가 54km인 지점을 가는데 x시간이 걸렸다.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속력 정의죠. 그쵸? 거리, 시간. 관계식을 우리 속력의 정의가 있다 그랬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속 y 그랬죠? 단위도 보여야 돼요. y 속력은 시간이 얼마큼 걸렸냐면 x시간이 걸렸대요. x분의 거리가 54kg 5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x분의 54. 이 단위가 맞아야 돼요. 단위가 틀리면 단위를 같게 해줘야지 요 식만 딱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 모양이 지금 이제 반비례 모양이 되겠죠. 반비례 모양이 되고, 자, 시속 9km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시속 9. 이게 y 값이 속력이니까 이게 9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이 x를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x랑 y랑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x는 9분의 54. 그래서 6이 되겠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6시간.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그래프에서 정비례, 반비례 배웠는데요. 다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정비례 그러면 관계식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y는 ax, a는 0이 아니고요. 그리고 반비례 그러면 y는 x분의 a. 이거는 같이 두 개 외우세요. x, y는 a 이렇게 두 개. 관계식. 이 식을 모르면 우리가 이거 배운 게 아니에요. 자, 이 식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럴 때 그래프 특징. 자, 정비례 같은 경우는 자, a 값이 양수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1, 4분면, 3, 4분면.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져요. 작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이 반대 방향.
그리고 절대값이 이게 커지면 음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y축에 가까워지고요. 절대값이 작아지면 x축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반비례는 원점을 점대칭으로 하는 이렇게 대칭인 쌍곡선, 곡선 모양. 쌍곡선이라는 용어는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곡선이라고 보통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A가 음수일 때는 반대편 마찬가지로 이것도 2, 4, 4분면 이렇게 지나고요.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다?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이렇게. 원점에서 멀어지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원점에 가까워져요. 또는 축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어떤 이 함수 또는 그래프를 배운다는 거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식을 정확히 외우고 있냐, 그거 하고요. 식을 정확히 외워서 이 A값 빨리빨리 구할 수 있냐, 이거 하고, 그래프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냐. 정비례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이 가까워집니다. 반비례는 원점을 대칭으로 하는 어떤 쌍곡선, 곡선 두 개가 하고요. 양수일 때는 1, 3, 4분면, 음수일 때는 2, 4, 4분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뭐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시간 정비례와 반비례 설명 드렸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